금정산은 도시의 등 뒤에 붙어있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나는 그 산을 늘 멀리서만 바라봤다. 낮에는 등산객들의 웃음소리와 도시에서 밀려 올라온 자동차 소음이 섞여 산이 살아있는 것처럼 웅성거렸고, 밤에는 검은 덩어리로 굳어 하늘을 바치고 서 있었다. 내가 그곳에 캠핑을 가기로 결정한 건 정확히 말하면 도망치기 위해서였다. 사람들로부터, 일상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으로부터. 해가 기울 무렵 배낭을 메고 산길로 들어섰을 때 공기는 이미 다르게 느껴졌다. 도시에서 따라오던 냄새, 배기가스와 음식물 쓰레기, 콘크리트가 식어가는 냄새가 갑자기 끊겼다. 대신 습기 찬 흙과 오래된 나무 껍질, 이끼가 썩어가는 냄새가 코 안으로 밀려들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안쪽에까지 눅진한 수증기가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공기는 가볍지 않았다. 마치 오래 씻지 않은 천을 몸에 덮은 것처럼 무거웠다. 텐트를 치기로 한 자리는 공식적인 야영장이 아니었다. 금정산 안쪽,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평평한 터. 지도에는 표시도 없었고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곳,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을 곳. 땅은 축축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진흙이 신발 밑창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나무들은 서로 기대듯 서 있었고 가지와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은 이미 누렇게 식어 있었다. 텐트를 세우는 동안 숲은 유난히 조용했다. 새소리도 곤충의 울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막을 안쪽에서 눌러오는 압력이었다. 귀를 막지 않았는데도 무언가로 꽉 채워진 느낌. 손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자 내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과장되게 들렸다. 쿵, 쿵. 마치 숲 전체가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했다. 산에서는 이런 순간이 흔하다고, 혼자라서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텐트 안에 침낭과 랜턴, 작은 버너를 정리해 놓고 나니 해는 거의 사라져 있었다. 어둠은 빠르게 내려앉았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천을 위에서 아래로 펼쳐 덮는 것처럼 빛은 순식간에 삼켜졌다. 첫 번째 이상함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랜턴을 켜고 텐트 밖으로 나와 물을 끓이려던 순간 내가 분명히 배낭 옆에 두었던 스테인리스 컵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 두었다. 텐트를 치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바로 그 옆에 내려놓았던 기억이 있었다. 기억은 선명했다. 컵의 차가운 감촉, 입술에 닿던 금속의 맛까지. 나는 랜턴을 흔들며 주변을 비췄다. 빛이 닿는 곳마다 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바닥을 기어다녔다. 몇 발짝 떨어진 곳 나무 뿌리 옆에서 컵이 좀 흙에 묻힌 채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옮긴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떨어져 있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컵을 집어들었다. 흙과 낙엽이 안쪽까지 들어가 있었다. 바람에 굴러갔다기엔 이상했다. 컵은 무게가 있었고 지면은 평평했다. 내가 놓친 거겠지. 소리내어 말하자 그 목소리가 숲에 흡수되듯 사라졌다. 메아리는 없었다. 대신 말끝이 공중에서 잘려나간 것처럼 갑자기 끊겼다. 나는 컵을 씻어 다시 배낭 옆에 두었다. 이번에는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곳에. 물은 끓었고 라면은 익었다. 김이 올라오며 인스턴트 스프 특유의 짠 냄새가 숲의 부패한 냄새와 섞였다. 그 부조화가 이상하게 역겨웠다. 한 젓가락 먹을 때마다 어디선가 젖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람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공기는 여전히 고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침낭 안은 따뜻했지만 텐트 바깥의 냉기가 천을 타고 스며들어왔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 눈꺼풀 안쪽으로 번져왔다. 랜턴을 끄자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손을 눈앞에 가져다 대도 보이지 않았다. 그 속에서 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나무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똑, 똑.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그리고 발소리 같은 것. 아주 조심스럽고 느린 흙을 밟는 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소리도 함께 멈췄다.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고막을 누르는 그 압력.
침묵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참 후 나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눈을 감았다. 금정산은 오래된 산이고 밤의 숲은 원래 이런 법이다. 그러나 잠들기 직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 산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내가 들어온 순간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생각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남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새벽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정확히 말하면 빛이 온 것이 아니라 어둠이 조금 옅어졌을 뿐이었다. 텐트 천 너머로 스며드는 희끄무레한 회색이 밤과 낮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한 상태로 눈을 떴다. 몸은 축축했고 침낭 안쪽까지 냉기가 배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밤새 나를 물속에 담가두었다가 꺼낸 것처럼 입안은 썼다. 혀에 금속성의 맛이 남아있었다. 나는 물을 찾으려고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어제 다시 배낭 옆에 두었던 스테인리스 컵이 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랜턴을 켜기도 전에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번에는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컵은 텐트 입구 바로 앞, 마치 일부러 내가 나가다 밟도록 놓여 있었다. 컵의 가장자리는 찌그러져 있었고 표면에는 어제 없던 긁힌 자국이 여러 개나 있었다. 손가락으로 만지자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미지근했다. 밤새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처럼. 나는 컵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다. 숲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마치 모든 소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곧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사라진 느낌. 나무들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그 그림자가 바닥에서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랜턴 빛에 비친 그림자가 실제 나무의 방향과 아주 조금 달랐다.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시선을 거뒀다. 잠이 부족하면 이런 착각을 하게 마련이다. 아침을 먹을 기분은 나지 않았다. 대신 텐트를 정리하고 잠시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움직이면 이 이상한 기분도 사라질 거라 생각했다. 산길은 텐트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급격히 좁아졌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은 풀과 덩굴이 제멋대로 자라 있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바지에 닿자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었다.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고 썩은 나뭇잎 냄새가 더 짙어졌다. 얼마쯤 걸었을까? 나무들 사이로 작은 구조물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냥 큰 바위인 줄 알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오래된 감시 초소처럼 보였다. 콘크리트로 지은 낮은 건물, 벽에는 이끼가 붙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안쪽에 어둠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이곳이 지도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금정산에 이런 구조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초소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바깥보다 더 차갑고 더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바닥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넘어져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게시물이 붙어 있었다. 글씨는 거의 지워졌지만 출입 통제, 야간 순찰 같은 단어만은 희미하게 읽을 수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발견했을 때 나는 왜인지 모르게 숨을 죽였다. 표지는 젖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다. 노트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10여 년 전의 날짜. 기록은 대부분 짧았다. 날씨, 순찰 시간, 이상 없음. 반복되는 일상. 그러나 중간쯤에서 글씨가 달라졌다. 더 급해졌고 잉크가 번져 있었다. 밤마다 같은 소리가 들린다. 나무가 아니라 사람의 발소리 같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 아래에는 낙서처럼 휘갈겨 쓴 문장이 있었다. 산은 기억한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어젯밤 잠들기 직전 쓰던 생각과 겹쳤다. 나는 노트를 덮으려다 마지막 장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군복인지 작업복인지 알 수 없는 옷을 입고 배경에는 이 초소가 보였다. 얼굴은 희미했지만 눈만은 또렷했다. 이상하게도 그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덜컥 맞물렸다.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사진 속 남자의 턱선, 눈매. 나 자신을 거울로 볼 때 느끼는 그 어색한 친밀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이다. 사람 얼굴은 다 비슷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초소를 나섰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만났다. 중년의 등산객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산길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축축한 공기 속에서 금방 흩어지지 않고 얼굴 주변에 머물렀다. 내가 인사를 하자 그는 잠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쪽에서 캠핑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말했다.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말은 경고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사실을 알려주는 어조였다. 짐승 소리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가늘게 뜨고 산 안쪽을 바라봤다. 짐승이면 차라리 낫죠. 여기는 예전에 사람이 많이 사라졌던 곳입니다. 실종된 사람들. 기록도 제대로 안 남아 있어요.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마치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듯이. 그는 다시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의 발소리가 숲에 삼켜지자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담배 냄새와 더 깊어진 침묵뿐이었다. 캠핑 자리로 돌아왔을 때 텐트 앞의 땅이 어제와 달라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발자국. 분명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내 신발보다 조금 작았고 텐트 주변을 빙 둘러 원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어제 분명 이 근처를 정리했고 이런 흔적은 없었다. 발자국은 숲 쪽으로 이어져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마치 땅속으로 스며든 것처럼. 나는 텐트 안에 들어가 배낭을 뒤졌다. 그때 배낭맨 아래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다. 작은 나무 조각. 마치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보였지만 표면에는 칼로 긁은 듯한 문양이 있었다. 원과 선이 반복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양. 손에 쥐자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이걸 가져온 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내 짐 안에 넣어둔 것이다. 그 순간 분명히 느꼈다. 이 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단순한 캠핑 장소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곳과 연결되어 있었다. 어둠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 낮과 밤 사이의 회색 시간 속에서 금정산은 조용히 춤을 쉬고 있었다. 마치 내가 더 깊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그날 오후 시간은 제멋대로 늘어졌다가 갑자기 접혔다. 시계를 확인하면 분명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몸은 몇 시간을 헤맨 것처럼 무거웠다. 숲의 빛은 일정하지 않았다. 구름이 낀 것도 아닌데 햇살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곤 했다. 마치 누군가 커다란 손으로 하늘에 스위치를 올렸다 내리는 것처럼. 나는 텐트 안에 앉아 아침에 발견한 나무 조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문양은 단순해 보였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깊이가 생겼다. 선과 선 사이에 또 다른 선이 숨어 있는 것 같았고 원의 중심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듯 보였다. 손끝으로 문양을 따라가자 피부 아래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심장 박동과 박자가 맞는 것처럼. 나는 손을 떼었다. 진동은 멈췄지만 여운이 남아 손바닥에 작은 열점처럼 박혀 있었다. 그때 텐트 바깥에서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에 날리는 소리와는 달랐다. 일정한 리듬이 있었고 무엇보다 텐트 바로 옆에서 났다. 나는 천천히 지퍼를 열었다.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텐트 입구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젖은 낙엽 위에 얹힌 채로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간 것처럼. 종이를 펼치자 연필로 그린 지도였다. 아주 조잡했지만 산의 윤곽과 몇 개의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라고 적힌 곳에 작은 X표가 있었다. 그 위치는 내가 아침에 들어갔던 감시초소보다 더 안쪽이었다. 지도 한쪽 구석에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뿐. 문장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뒤이어 적혀야 할 말이 지워졌거나 애초에 쓰이지 않은 듯했다. 나는 종이를 접어 배낭에 넣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외로움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지도에 표시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숲은 점점 빽빽해졌고 나무 뿌리가 지면 위로 솟아올라 발목을 잡아당겼다. 뿌리들은 마치 서로 엉켜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였다. 그 사이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가자 얕은 계곡이 나타났다. 물은 맑았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햇빛이 닿는 곳에서도 검은색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계곡을 건너려다 물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작은 금속 조각. 손을 넣자 차가운 물이 손목까지 차올랐다. 물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고 손가락이 금방 굳어갔다. 나는 금속 조각을 끄집어냈다. 낡은 열쇠였다. 녹이 슬었지만 형태는 온전했다. 열쇠의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원형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아까 그 나무 조각의 문양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미지가 스쳤다. 어두운 방, 문 앞에 서 있는 어린 나. 손에는 열쇠가 쥐어져 있었고 문 너머에서는 누군가 울고 있었다. 울음은 점점 작아졌고 나는 열쇠를 꽉 쥔 채 뒤돌아섰다. 이미지가 사라지자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폐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배어 들어왔다. 기억일까? 상상일까? 구분할 수 없었다. 계곡을 건너자 땅의 기울기가 바뀌었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 습기가 더 짙어졌고 공기는 썩은 냄새로 무거워졌다. 나무 사이로 오래된 구조물이 보였다. 감시초소와 비슷했지만 더 크고 더 깊숙이 파묻힌 느낌이었다. 콘크리트 벽은 갈라져 있었고 그 틈에서 뿌리들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었다. 마치 건물을 삼키고 있는 것처럼. 입구 앞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가운데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조금 전 주운 열쇠가 손에 닿았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자 놀랍게도 딱 맞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물쇠는 거의 소리 없이 풀렸다. 문을 열자 안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어둠은 두꺼운 천처럼 안에 깔려 있었다. 랜턴을 켜자 빛이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내부에는 긴 복도가 있었고 양옆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로 빛이 흔들렸다. 물 위에 비친 내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눈은 너무 커 보였고 입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가장 안쪽 방에서 소리가 났다. 아주 미세한 숨소리 같은 것.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물을 가르며 소리를 냈다. 찰박, 찰박.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여러 겹으로 돌아왔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걷고 있는 것처럼. 방 안에는 오래된 캐비닛이 하나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서류철과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찍힌 단체 사진. 산 아래 마을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서 그는 고개를 약간 돌린 채 카메라를 보지 않고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윤곽은 분명했다. 나였다. 아니, 나와 너무 닮아 있었다. 머리가 아득해졌다. 사진을 떨어뜨리자 바닥에 물이 튀었다. 그 물방울들이 바닥에서 파문을 만들었다. 파문은 멈추지 않았다. 점점 커지며 방 전체로 퍼졌다. 물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내 뒤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대신 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마치 손톱으로 긁어 쓴 것처럼 거칠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여기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내가 떠났다는 말, 어디에서, 언제.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감정만은 분명했다. 도망쳤다. 나는 무언가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방을 나서려던 순간 랜턴이 깜빡였다. 빛이 사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나는 분명히 보았다. 복도 끝에 서 있는 작은 형체, 어린아이의 모습. 고개를 숙인 채 물 위에 그림자만 남기고 서 있었다. 왜 돌아왔어?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어둠만이 있었다. 랜턴이 다시 안정되자 아이는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다. 공기 속에, 물 위에, 내 가슴 안에.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해는 사라지고 있었다. 숲은 다시 어둠으로 잠기고 있었다. 나는 텐트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은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었고 뿌리들은 방향을 숨겼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산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밤은 갑작스럽게 내려앉지 않았다. 그것은 서서히 그러나 집요하게 스며들었다. 나무 사이의 어둠이 서로 이어지며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고 그 덩어리는 숨 쉬듯 미세하게 팽창했다. 나는 길을 잃은 채로 한참을 헤맸다. 텐트로 돌아가는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분명 낮에는 익숙했던 나무와 바위들이 밤이 되자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숲은 방향을 숨겼고 발밑의 땅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듯 자꾸만 미끄러졌다. 숨을 고를 때마다 공기가 목에 걸렸다. 습기와 냄새가 엉겨붙어 마치 젖은 헝겊을 삼키는 기분이었다.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낮에 건넜던 그 계곡일까? 나는 소리를 따라갔다. 소리는 늘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만 실제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마치 숲이 나를 같은 자리에 붙잡아두고 소리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때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랜턴이나 손전등의 빛과는 달랐다. 더 부드럽고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빛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심장은 더 불규칙하게 뛰었다. 빛은 작은 공터에서 멈춰 있었다. 그곳에는 내가 처음 텐트를 쳤던 자리와 닮은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같지는 않았다. 땅의 형태, 나무의 배치, 공기의 냄새까지 비슷했지만 모든 것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마치 기억 속 장면을 어설프게 재현한 무대처럼. 공터 한가운데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그 위에 누군가 켜놓은 것처럼 작은 초가 하나 타고 있었다. 불꽃은 바람이 없는데도 흔들렸다. 나는 다가가며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침묵이 내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다. 침묵은 텅 빈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가 말을 참으며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였다. 돌무더기 옆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놓여 있었다. 천은 헤어져 있었고 지퍼는 부러져 있었다. 손을 대자 먼지가 아닌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다. 배낭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녹슨 손전등, 반쯤 찢어진 지도, 그리고 작은 수첩. 나는 수첩을 펼쳤다. 종이는 눅눅했고 글씨는 번져 있었다. 그러나 읽을 수 있었다. 오늘도 아이가 울었다. 밤이 되면 더 크게 운다. 산은 그 소리를 숨기지 않는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은 점점 불안해졌다. 글씨는 삐뚤어졌고 문장은 중간에서 끊겼다. 그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문을 닫았을 때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산은 모두 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짜 대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이었다. 정확히 내가 쓰는 필체와 같은 글씨로. 나는 손에서 수첩을 놓쳤다. 바닥에 떨어진 수첩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마치 이미 이곳의 일부인 것처럼 땅이 조용히 받아들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숨기려 하지 않는 분명한 발소리였다. 나는 돌아섰다. 공터 가장자리에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선과 키는 분명했다. 그는 혹은 그것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기억나? 목소리는 낮았고 울림이 없었다. 공기를 진동시키지 않고 직접 머릿속에 꽂히는 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굳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네가 여기 있었던 걸. 그 형체는 손을 들었다.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다. 작은 신발. 어린아이의 운동화였다.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고 끈은 풀려 있었다. 그 신발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터져 나왔다. 비가 내리던 밤, 급하게 산을 오르던 사람들, 아이를 안고 있는 나. 아이는 열이 심했고 숨이 가빴다. 우리는 가까운 대피소를 찾고 있었다. 감시초소.
문은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소리를 질렀다. 아이가 울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안쪽에서 자물쇠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철이 맞물리는 소리. 짧고 결정적인 소리. 장면이 끊겼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숨이 가빠졌다.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 형체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희미하게 얼굴이 보였다. 나와 닮은 얼굴. 하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깊은 우물처럼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는 눈. 너는 떠났지. 우리는 남았고 그의 뒤로 또 다른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공터 가장자리에 하나둘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봤다. 그들 중에는 아이의 형체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신발을 신고 서 있었다. 산은 기억해. 우리는 기억이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부정하고 싶었다. 이것은 꿈일 거라고, 잠이 부족해서 생긴 환각일 거라고. 그러나 땅의 차가운 감촉, 공기의 무게, 썩은 이끼 냄새까지 너무 선명했다. 현실은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다. 초의 불꽃이 갑자기 커졌다. 빛이 공터를 가득 채웠고 그림자들은 길게 늘어졌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돌무더기 아래에 묻힌 무언가를 보았다. 작은 천 조각, 담이었다. 아이를 감싸던 그날 밤의 담요. 나는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담요에 닿는 순간 불꽃이 꺼졌다. 어둠이 쏟아졌다. 비처럼 폭포처럼 소리 없는 비명들이 귀를 채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히 느꼈다. 이 산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를 부르려는 것이었다. 오래전부터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눈을 떴을 때 공터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숲속 차가운 땅 위에 누워 있었다.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그러나 안도감은 없었다. 대신 마음속에 무거운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아니,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 그리고 산은 아직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새벽의 빛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스며나왔다. 축축한 흙과 썩은 낙엽 사이에서 희끄무레한 기운이 김처럼 피어올랐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관절이 삐걱거렸고 근육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내 몸이 하룻밤 사이에 이곳의 일부로 다시 조립된 것처럼. 손을 내려다보자 손바닥에 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 흙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피부의 주름 사이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주변은 어제의 숲과 닮아 있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나무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바위의 각도도 달랐다. 기억과 현실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끼어든 느낌. 그 종이가 젖어 찢어지기 직전처럼 모든 것이 불안정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배낭을 확인했다. 지도, 랜턴, 물, 그리고 나무 조각과 열쇠. 그것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증거처럼. 길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이어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향.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 뿌리가 발목을 스쳤다. 붙잡으려는 손 같았다. 숲의 소리는 다시 돌아왔지만 살아있는 소리라기보다는 재생되는 기록 같았다. 새의 울음은 어딘가 어긋난 타이밍으로 반복되었고 바람 소리는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시 그 구조물 앞에 서 있었다. 어제 들어갔던 뿌리에 잠식된 콘크리트 건물. 그러나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다. 내가 열어둔 기억은 없었다. 문 안쪽의 어둠은 더 짙었고 더 깊었다. 마치 밤이 이곳으로 모여든 것처럼. 나는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 정말로. 그러나 발은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다. 안쪽의 공기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지근했다. 오래된 숨이 고여있는 온도. 벽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고 그 물방울들이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 소리가 복도 전체를 채웠다. 똑, 똑 각 방에서 동시에 들리는 것처럼. 나는 가장 안쪽 방으로 다시 향했다.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방 안의 캐비닛은 어제보다 더 열려 있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물에 젖어 서로 들러붙어 있었다. 나는 한 장을 떼어냈다. 종이는 거의 풀어질 것처럼 약했지만 글자는 또렷했다. 실종자 명단, 날짜와 이름, 나이.
그 숫자들 사이에서 나는 익숙한 이름을 찾았다. 아이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 보호자란에 적힌 내 이름. 머리가 멍해졌다. 방 안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벽에 손을 짚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손바닥에 닿자 짧은 환영이 스쳤다. 서류를 작성하는 내 손, 떨리고 있었다. 펜 끝이 종이를 긁었다. 실종. 그 단어를 적는 순간에 기이한 안도감, 책임이 종이 위로 옮겨지는 느낌.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이제야 형태를 갖추고 돌아왔다. 방 한쪽 구석에는 작은 문이 하나 더 있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문. 나는 열쇠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열쇠는 문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를 돌리자 낮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오래 잠겨있던 기억이 풀리는 소리. 문 너머에는 좁은 방이 있었다. 바닥에는 오래된 담요와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의 키를 재며 긋던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국의 높이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아이가 자라던 속도. 그 방은 대피소가 아니었다. 은신처였다. 누군가를 숨겨두기 위해 만든 공간, 혹은 숨겼다고 믿기 위해 만든 공간.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여러 개였다.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침묵이 다시 고막을 눌렀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여기 있었어. 그 목소리는 내 것이었다. 과거의 나. 나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담요를 집어들었다. 손끝에서 오래된 체온이 느껴졌다. 현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온기를 놓을 수 없었다. 담요 아래에서 작은 신발이 보였다. 어제 그 형체가 들고 있던 것과 같은 신발. 눈물이 났다. 그러나 소리는 나지 않았다. 울음조차 이곳에서는 기록처럼 남을 것 같았다. 나는 그 방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머릿속에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내가 왜 이 산을 피했는지, 왜 이 이름을 잊으려 했는지, 왜 그날 이후로 나는 문을 닫는 소리에 유독 예민해졌는지.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규칙적이지 않았다. 살아있는 바람. 숲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소리였다. 나는 담요를 접어 안았다. 그 행동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느꼈다. 누군가가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감시하는 시선이 관찰에서 기다림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다. 도망치지 않는 것, 문을 닫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산이 내게 요구하는 유일한 대가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방을 나섰다. 담요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천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그것은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남겨진 시간의 무게였다. 복도를 걸을수록 발걸음은 더 느려졌다. 물이 고인 바닥 위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끊어졌다. 그림자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몇 번은 멈춰서서 나만 남겨두고 앞서갔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숲은 낮과 밤의 중간에 멈춰 있었다. 빛은 충분하지 않았고 어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무들이 낮은 소리로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잎사귀가 스치는 소리는 속삭임처럼 들렸다. 여기. 아직. 기다려. 나는 지도 없이 걸었다. 발이 가는 대로. 방향은 중요하지 않았다. 산은 이미 길을 정해두었고 나는 그 위를 걷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이 갑자기 열렸다. 작은 분지처럼 움푹 들어간 곳. 가운데에는 물웅덩이가 있었다. 거울처럼 고요한 수면. 물은 흐르지 않았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웅덩이 가장자리에는 나무 뿌리가 얽혀 있었다. 뿌리들은 물을 향해 뻗어 있었고 일부는 이미 잠겨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손을 씻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나는 물가에 다가갔다. 물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 썩음도 신선함도 아닌 비어있는 냄새. 수면을 들여다보자 내 얼굴이 비쳤다. 그러나 그 얼굴은 지금의 내가 아니었다. 더 젊고 더 지쳐 있었고 눈에는 어떤 결단이 박혀 있었다. 수면이 흔들렸다.
내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다. 나는 돌아섰다. 분지 가장자리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하나 둘이 아니었다. 어제의 그림자들, 사진 속의 얼굴들, 기록의 이름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로 아이가 걸어 나왔다.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 신발은 여전히 작았다. 여기서 끝내자. 아이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그러나 말은 물처럼 깊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담요를 풀어 물가에 놓았다. 담요는 물을 빨아들이며 가라앉았다. 천이 물에 닿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침묵이 그것을 삼켰다. 나는 웅덩이 가장자리에 앉았다. 손을 물에 넣었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체온과 비슷했다. 물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이자 수면 아래에서 미세한 빛이 번졌다. 나무 조각의 문양과 같은 원과 선이 물속에서 잠깐 드러났다 사라졌다. 산의 언어였다. 기록의 방식이었다. 그날 내가 말했다. 나는 문을 닫았어. 말을 꺼내자 공기가 가볍게 떨렸다. 나무들이 소리를 멈췄다. 모두가 듣고 있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아이는 숨을 쉬기 힘들어했어. 안쪽에서 불빛이 보였고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 소리쳤어. 그런데 문이 닫혔고 자물쇠 소리가 들렸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막혔다. 물을 한 움큼 떠서 얼굴에 끼얹었다. 물은 흘러내리며 사라졌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선택했어. 더 두드리지 않는 걸, 더 소리치지 않는 걸, 산을 내려가는 길을 택했어. 아이를 안고 어둠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숨소리가 흘렀다. 비난도 위로도 아니었다. 기록이 넘어가는 소리였다. 아이는 중간에 울음을 멈췄어. 나는 잠들었다고 믿었지. 믿고 싶었어. 내려와서 나는 서류를 썼어. 실종이라고, 산이 가져갔다고. 말을 마치자 웅덩이의 수면이 크게 흔들렸다. 내 얼굴이 사라지고 대신 수많은 얼굴들이 겹쳐 비쳤다. 문을 닫은 사람, 문을 두드린 사람, 기다린 사람. 그리고 아이는 물가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눈에는 원망이 없었다. 다만 오래된 질문만이 남아있었다. 왜 돌아왔어?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기억하기 위해서, 열어두기 위해서, 그리고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나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한 번, 두 번. 이름은 공기 중에서 무게를 얻었다. 나무들이 그 이름을 되받아 불렀고 물은 파문으로 답했다. 아이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 발걸음은 물 위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물가에서 물러났다. 그들의 윤곽은 흐려졌고 숲으로 스며들었다. 남은 것은 나와 아이, 그리고 산의 숨소리뿐이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웅덩이 앞에 섰다.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인정은 침잠이 아니라 대면이었다. 미안해, 나는 말했다. 이번에는 분명한 목소리로. 침묵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압력은 사라졌다. 고막을 누르던 것이 풀렸다. 아이의 손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 아이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신발 자국은 남지 않았다. 대신 나무 뿌리들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길이 열렸다가 닫혔다. 웅덩이의 수면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흘렀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다. 배낭을 메고 일어났을 때 산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무겁지 않았다. 텅 비지도 않았다. 그저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도 분명했다. 나무들은 더 이상 같은 얼굴을 하지 않았다. 각각의 상처와 결이 보였다. 나는 산을 내려왔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리기 시작했다. 자동차의 웅웅거림, 사람들의 말소리,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뒤를 돌아봤다. 금정산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림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자리를 바꾼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열어둔 채로 내려왔다. 그리고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기록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것뿐이라는 것을. 산은 계속 기억할 것이다. 나도.
그럴 것이다. 산을 완전히 내려왔을 때 시간은 이미 낮과 저녁의 경계에 걸려 있었다. 해는 아직 지지 않았지만 빛은 힘을 잃고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아스팔트는 낮 동안 품었던 열을 천천히 토해내며 특유의 냄새를 풍겼다. 도시의 냄새였다. 기름, 먼지, 사람의 땀, 살아있는 세계의 냄새. 나는 한동안 그 냄새 속에 서 있었다. 익숙했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뒤를 돌아보면 금정산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산의 얼굴로 등산객 몇 명이 웃으며 올라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 아래에서 산은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침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꿨다는 것을. 이제 그것은 내 안에 있었다. 고막을 누르던 압력이 아니라 가슴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숨쉬는 무게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일그러져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지쳐 있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시선은 도망치지 않고 정면을 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지나갔다. 나는 배낭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흙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씻으면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억처럼. 며칠 뒤 나는 다시 그날의 기록을 정리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은 아니었다. 신고도 고백도 아니었다. 다만 기록이었다. 내가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문장을 적을 때마다 단어들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몇 번이나 펜을 멈추고 숨을 골라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을 닫지 않았다. 쓰다 멈추지 않았다. 아이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적었을 때 손이 잠시 떨렸다. 종이에 잉크가 조금 번졌다. 나는 그 번짐을 지우지 않았다. 완벽한 기록이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함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그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밤이 되었을 때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산에서 불어온 바람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비슷한 냄새를 맡았다. 습기, 흙,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이끼의 향. 바람은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나가며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 소리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열려있는 문을 스치는 소리였다. 나는 잠자리에 들며 불을 껐다. 어둠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예전처럼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다. 눈을 감자 산의 모습이 떠올랐다. 웅덩이, 나무 뿌리, 그리고 조용히 걸어 숲으로 사라지던 아이의 뒷모습. 그 장면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대신 자리를 잡았다. 내 기억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죽음 이후의 존재란 형체를 가진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끝나지 않은 감정이고 불리지 않은 이름이며 닫혀버린 문 앞에 남겨진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군가가 다시 그 문을 열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도 금정산을 완전히 잊지는 못할 것이다. 가끔 뉴스에서 그 산의 이름을 보거나 멀리서 그 능선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반응은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책임이고 기억이고 약속이다. 산은 여전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공포로 시작되었지만 파괴로 끝나지 않았다. 대신 인정으로 남았다. 어둠 속에서 피어났다가 조용히 자리를 잡은 검은 꽃처럼 꺾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찌르지도 않는 꽃. 나는 오늘도 문을 닫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산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남긴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다.